안녕하세요, 미션의 션입니다. 아이폰 14의 사전 주문이 시작되었고 애플 공식 홈페이지 기준으로 지금 주문하면 한 달 뒤인 11월 초에 배송이 된다고 나옵니다. 여전히 공급이 따라와 주질 못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초기에 다들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이러한 아이폰과 다음 이벤트 관련해서 몇 가지 관심을 끄는 소식이 있어서 커뮤니티로는 이미 전달드린 내용이지만 영상으로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1, 2차 출시국들과는 다르게 아이폰 14 일반 모델도 함께 사전 주문이 시작된 상황이죠. 하지만 아이폰 14 일반 모델은 지난 13 프로와 비교해서 큰 차이점은 없고 다이나믹 아일랜드나 AOD, 카메라와 같은 급나누기 요소들로 인해 전체적인 수요는 확실하게 프로로 많이 몰렸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실제 관련된 소식으로는 애플이 일반 모델을 줄이고 프로 라인업에 대해서 10% 더 증산했다는 분석이 나왔고 애플 전문 투자 분석가 밍치건은 특히 6.7인치의 아이폰 14 프로 맥스의 높은 수요를 확인했다면서 애플이 증산을 지시한 10%의 프로 수량 중에서 프로 맥스가 그중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애플의 치밀하게 계획된 판인 건진 잘 모르겠으나 소비자들로부터 프로 맥스의 수요가 많다는 것인데요. 애플의 입장에선 더 많은 사람들이 크고 비싼 아이폰을 구매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애플은 이러한 전략을 위해 내년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르게 준비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번 일반 라인업에서 6.7인치 모델에 맥스가 아닌 플러스라는 네이밍을 다시 부여한 것과 같이 프로 라인업 내에서도 소비자들이 6.7인치 모델을 선택하게끔 장려하는 분위기로 차별화하겠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최근 블룸버그의 마크 거먼의 의견과 동일선상에 있는데요. 자신의 정기 뉴스레터에서 애플이 프로 맥스 브랜딩을 울트라 브랜딩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울트라 모델의 추가 기능에 대해서는 상세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프로와 울트라의 이름 차이는 아마도 더 큰 아이폰 15를 나타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면 크기가 작은 프로 모델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기능이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선 내년 아이폰 15의 예상 변경 포인트를 보자면 새로운 폴디드 줌 렌즈의 도입과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USB-C 타입의 적용이 거론되고 있죠. 그리고 루머상 당장의 홈버튼 회귀는 어려울 것 같고 14 프로에만 국한되었던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전 라인업으로 적용되는 것과 함께 이외에 어떤 특화된 기능들로 울트라 네이밍을 하사받을지 궁금증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애플 제품 내에서 울트라 네이밍을 갖는 프로덕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애플 실리콘 M 시리즈 내에 M1 맥스 두 개를 갖다 붙인 M1 울트라, 그리고 지난달 출시된 러기드 에디션의 애플워치 울트라입니다. 이제 2023년에는 또 하나의 울트라 제품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기능들로 아이폰 울트라를 선보이게 될지 벌써부터 귀추가 주목됩니다. 애플은 10월 이벤트 진행을 하기 위해서 매력적이고 세련된 제품 혹은 기술들이 있을까라는 스스로에게 의문을 갖고 있고, 특히 하반기에 공개될 애플 실리콘은 이미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공개된 M2에서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말씀드렸고, 이건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M2 후속 패밀리 칩셋들의 성능과 공정상의 개선에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진 기존의 5나노의 M2 기반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전해드린 바가 있죠. 이것의 연장선으로 해석되는 10월에 이벤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벤트가 없다고 해서 신제품이 출시되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애플의 뉴스 브리핑이나 기사를 통해 제품을 소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규모와 기사화는 그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견은 없을 겁니다. 제 기억에 요 근래 동안에는 이런 식으로 제품 출시한 맥이나 아이패드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10월을 포함해서 남은 하반기에 출시가 강력하게 예상되는 제품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태블릿으로는 M2를 탑재한 11인치, 12.9인치 아이패드 프로, 그리고 몇 차례 유출되었던 개선된 설계의 보급형 아이패드 10세대가 예상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맥 제품으로는 M2와 M2 프로 맥 미니, 그리고 M2 프로, M2 맥스를 가진 14인치, 16인치 맥북 프로, 이렇게 두 가지로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맥 프로가 있습니다. 맥 프로는 지난 3월 애플 이벤트에서 존 터너스가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죠. 애플 실리콘 대전환 계획에 남은 하나의 제품이 있고 그것은 곧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2020년 팀 쿡이 공언한 애플 실리콘 대전환 계획의 마지막 해가 되는 2022년, 이제 남은 2달 동안 이 맥 프로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와서 이러한 굵직한 제품들이 있는데 이벤트 없이 출시한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잘 안됩니다만, 이것은 M2 프로를 비롯한 후속 애플 실리콘에 대해서 눈에 띌 만한 업그레이드가 없다라는 것이 꽤 큰 영향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벤트 없이 나오게 될지 애플 내부에선 고민이 많아 보이는데요. 전반적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들의 혁신적인 가치가 이전보다 효과적이지 않을 거라고 조심스레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이폰에 대한 소식과 10월 애플 이벤트에 대해서 새로운 소식들을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영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커뮤니티를 통해 빠른 소식을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알람 설정하시고 핵심적인 알찬 소식과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션의 션이었습니다.